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또 동결했어요. 네, 오늘 한은이 금통위 열고 이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네. 현행 3.5% 그대로 이제 동결하기로 금통위원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금통위는 이런 결정을 한 뒤에 이제 의결문에서 이런 3.5%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적절하다고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래 기준금리 0.5에서 지금 현재 3.5까지 3.0%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2월, 4월, 5월 지금 세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차 1.75%포인트 현행 역대 최고 수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그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이 예측을 했던 거고요. 예. 요거보다 이제 더 관심이 그렇다면 계속 동결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가겠느냐. 이게 좀 궁금했는데, 네. 일단 오늘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긴축 기조 강화에 가겠다라는 것을 일단 구두로 일단 경계하는, 그러니까 강조하는 선에서 일단은 그쳤습니다. 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오늘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금리가 3.5%니까 이걸 3.75%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겠다. 이 말은 향후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혹시나 금리 인하 같은 것은 일단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시장에 봤었을 때는 그 시장이 좀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에 이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아직도 그 근원 물가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그리고 이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가 확실하게 2% 여기에 이제 내려간다라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가 추가 인상을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네. 이렇게 아주 강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일단 생각보다 이 총재의 발언, 매파적 기조가 강했다,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난 것 아니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재가 일부러 좀 구두로 강하게 이런 어떤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지금 계속 좋지 않은데 네. 지금처럼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당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가을께부터는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계속 연말로 가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면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연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전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기대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한은행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린 것하고 또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은 금리 동결보다도 예. 한은이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수정 전망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궁금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6% 될 거다 봤는데
요걸 1.4%로 0.2%포인트를 낮췄는데요. 예. 이게 지금 지난 2월에 한 이후에 지금 석 달 만에 또 0.2%포인트 낮춘 겁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처음으로 이제 전망했던 게 작년 2월이었는데 네. 그때는 올해 아마 우리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지금 발표한 거 보면 지금 1.4%까지 떨어뜨렸거든요. 네. 지금 수정 전망치 5차례 발표했는데 5차례 발표하면서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 말은 한은도 하반기 성장률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한은이 이렇게 내릴 거다 저희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수출 지표들 보면 원래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수출 감소가 뭐 이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개발원, 그러니까 KDI 그리고 IMF, 그다음 아시아개발은행, ADB 같은 곳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올해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은 뭐 1.4% 봤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그러니까 S&P 그리고 피치 이런 지금 글로벌 신평사들은 보니까 예. S&P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1.1%까지 낮춰보고 있고요. 피치는 1.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관들이 낮춘다고는 낮췄습니다만 이것보다도 해외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한국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한은하고 KDI가 자꾸 후행하잖아요. 경제 전망치를. 네. 먼저 앞서서 내린다기보다는 내려가니까 내린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전혀 다른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반기에는 경기가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도 또 최근에 하반기에는 결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 자꾸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연말 가면 경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연말 가서 안 좋아지니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했는데 올해 상반기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올해 하반기 과연 좋아질까 이러면서 올해 상저하고는 될 거다 봤습니다만 이미 상저하중 또는 상저하저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은 계속 지금 성장률 전망치 낼 때마다 5번 내내 지금 계속 낮췄는데 그러면서 지금 발표한 지표를 보니까 수출 예상 지표도 계속 지금 5차례 계속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2.2% 올해 될 거다 봤는데 지금 0.4%까지 떨어져 있고요. 예. 특히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올해 우리 한 680억 달러 흑자 남길 거다 봤는데 지금 240억 달러까지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 떨어뜨렸는데 지금 상황이면 240억 달러도 가능할까라고 지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계청 조사 보면 지금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중산층 서민들은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2023년 1분기 가계 동향이 나왔는데 사실 경제 위기 때 가장 어려운 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이게 지금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득 분위로 5분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5분위, 4분위는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고소득층이고, 예. 그리고 이제 3분위가 뭐 중산층 정도 볼 수 있고요. 2분위가 우리가 뭐 대충 뭐 서민계층, 그리고 이제 1분위도 우리 저소득층 이렇게 보는데, 네. 1분위에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질소득 증가를 보니까, 예.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1.5% 올해 실질소득이 감소를 했고요. 예. 2분위도 2.4% 감소를 하고 3분위도 2.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는 소득이 쭉 다 지금 실질소득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근데 소득 상위 20% 5분위 가장 이제 고소득층인데요. 1.2% 실질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예. 4분위도 0.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상위 40%는 실질소득이 증가를 했고 예. 나머지 소득이 적은 하위 60%는 실질소득이 감소를 했다. 결국 이 얘기인데 이런 경제 위기 어려움이 지금 서민들 중심으로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 이전 효과가 나타나서 1분위 같은 경우 오히려 소득이 늘기도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효과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정책이 과거에 소득주도 성장이었었는데요. 일단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이전 소득을 많이 주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나오면서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소득 하위 분들의 소득이 많이,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소득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지난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방역지원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다 이제 뭐 끝나버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실적들을 보면 대기업들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 중심으로 소득이 많이 늘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하위 쪽은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이제 경제 위기 때는 정부가 이렇게 이제 재정을 풀어서 소득이 적게 증가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정부의 기조가 대기업 감세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 감세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서 투자를 이뤄서 경제 성장을 시켜서 소득을 증가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줄고 있는 게 표시가 나고요. 지금 소득 하위 20%랑 상위 20% 격차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아베 내각에서는 대기업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 그러면은 내수 때문에라도 임금을 세금 깎아줄 테니까 임금을 더 올려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런 현상도 아닌 것 같고, 또 앞으로 더 이런 경향이 강화될 것 같다, 확대될 것 같다,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정부가 건전재정 이후로 일단 재정 지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당분간 어떤 뭐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지원은 추가적인 지원 현재 그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감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지금 재정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보통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한테서 세금을 받아서 좀 분배를 해야 되는데, 네. 당분간 일단 여기 안 된다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보면 지금 1분위 가구가 이번에 지금 지출한 걸 보니까 가장 많이 쓴 게 주거, 수도, 광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건, 세 번째가 음식, 숙박을 지출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 없을수록 이런 이제 기본 이제 우리가 주거를 위한 이런 지출이 많아지는데요. 좀 하반기에 오른다는 거, 전기료, 뭐 가스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지금 소득이 낮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지금 그런 부분에 지금 앞으로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건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문재인 케어 돈 너무 많이 건보 재정 너무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좀 약화시키겠다는데, 결국 그거 약화시킨 만큼 이 보건비가 또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음식 숙박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물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적은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득이 생길 구성은 없는데, 네,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걱정이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